인생주막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향기로운 차 한잔 하시며 사연 즐겨주세요. 김소윤 학생, 혹시 시험 전에 문제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교수님. 저는 그냥 암산이 익숙해서. 하지만 계산기 없이 이런 복잡한 연산을 정확히 푼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과 여학생이 계산기 없이 복잡한 연산을 척척 풀어내자 하버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A+를 받은 건 좋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건 축하가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저런 건 자연스럽지 않아. 분명 특별한 트릭이 있을 거야.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조교는 저를 따로 불러내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까지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잘했을 때 인정받기보다는 의심받았던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공개 포럼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결, 그리고 모든 편견을 뒤집어버린 놀라운 결말까지. 지금부터 하버드를 뒤흔든 한국 여학생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잠시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2달째였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유학길에 오른 저는 수학과 2학년생 김서윤이에요. 오늘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고급 응용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죠. 교실 안은 늘 그랬듯이 활기찼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댔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첫날이니까 계산기 사용을 허가하겠습니다. 복잡한 행렬 연산이 많이 나올 거예요. 파인만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일제히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뚝뚝거리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연필과 종이 한 장이면 충분했거든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주산을 배웠고 할아버지께서 암산의 원리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수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알면 머릿속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계산기보다 암산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문제지가 나눠지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차원 행렬의 곱셈이었죠.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조용히 종이에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적어 나갔습니다. 12 곱하기 4는 32, 여기에 7을 더하면 39.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갔어요. 복잡해 보이는 수식도 단계별로 나누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할 때 뒷자리에 앉은 브렌트가 다가왔습니다. 수학과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었죠.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때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 계산기 없이 풀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브렌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암산이 익숙해서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이 섞인 그런 시선이었죠. 뭔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구나. 교실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신기해하는 정도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며칠 후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접속해 성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A+였거든요. 교수님의 피드백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 능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어떻게 A+를 받은 거야? 계산기도 안 썼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정답을 미리 본 게 아닐까? 아니면 특별한 트릭이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조교까지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군요. 서윤, 혹시 시험 전에 문제를 본 적 있어? 조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암산을 많이 연습해요. 어릴 때부터요. 하지만 조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한국에서는 암산 잘하는 학생이 그리 특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외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브렌트는 아예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고 다른 친구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업이 끝나고 혼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에 뭔가 수상해.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 아마 답을 외운 게 아닐까?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공부해서 받은 성적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텅 빈 노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암산법이 틀릴 리 없었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이해받지 못할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파인만 교수님이 수업 후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김서윤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교수님의 사무실은 책과 수학 공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수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논문들이 쌓여 있었죠. 다음 주 공개 세미나에서 간단한 계산 시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수업 중 당신의 능력을 여러 교수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정중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거였죠.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망칠 이유도 없었고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의심의 시선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일한 한국계 친구인 에이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미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한인으로 인문계열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괜찮아? 학과 애들이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에이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공개 시연이라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이참에 확실히 보여드리는 거지. 에이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의지를 보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나도 그날 가서 지켜볼게.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암산 과정을 점검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수학은 정직해. 내가 정직하게 풀면 답도 정직하게 나와. 맞아요. 저는 정직하게 공부했고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공개 시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에이미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 내가 예상 문제들 몇 개 준비했어. 연습해 볼래? 에이미는 몰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준비해 와서 제가 떨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연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수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두 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에이미가 앞자리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파인만 교수님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서윤 학생이 계산기 없이 복잡한 연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시연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783.45 곱하기 329.71 나누기 14.32 결과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계산기를 꺼내는 소리도 들렸죠. 아마 몇몇 분들이 미리 답을 계산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암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783.45 곱하기 329.71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잡한 수도 단계별로 나누면 간단해졌어요. 종이에는 간단한 중간 계산 과정만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졌죠. 몇 분 후 저는 고개를 들어 답을 말했습니다. 18,049.1273입니다. 강연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파인만 교수님이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린 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순간 강연장에 가벼운 박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에이미는 저를 향해 더욱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박수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연 후 에이미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에이미 덕분이야. 옆에서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우리는 더욱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수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오히려 더 심한 시선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몇몇 학생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에이미를 통해 들었습니다. 한국 여학생, 기계처럼 계산해. 뭔가 수상함. 감시 필요. 저런 건 자연스럽지 않아. 분명 특별한 트릭이나 훈련을 받았을 거야. 읽고 있던 책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실력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의심받는다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아마 암기한 거 아닐까? 문제 유형을 미리 연습해온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심한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저를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부정행위라도 한 것처럼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위축되어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앉아있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에이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보여야 괜찮은 거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에이미는 제 거짓 웃음을 금세 알아챘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내 방식대로 공부하고 문제를 푼 건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에이미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서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죠. 서윤아, 내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옳다는 걸 알고 있다면 끝까지 믿고 가거라. 맞아요. 저는 정직하게 공부했고 정직하게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파인만 교수님이 다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김서윤 학생, 이번엔 더 큰 자리입니다. 학과 공식 포럼에서 계산기 없이 고급 연산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보는 세션을 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학부 전체가 보는 공개 포럼이라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은 계산기 사용 가능하지만 김서윤 학생만 금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기회였거든요. 좋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의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에이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럼이라고?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응, 아마 수백 명은 될 것 같아. 에이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아, 부담스럽지 않아? 이번엔 정말 큰 자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번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며칠 동안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암산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에이미도 저를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예상 문제들을 준비해주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격려해줬어요. 서윤아, 넌 정말 대단한 거 알아?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정말 멋져. 포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학과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퍼져 있었고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럼 당일 수백 명이 모인 대강의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까지 참석하셨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에이미가 앞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파인만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실력이 증명될 것입니다. 김서윤 학생에게는 계산기 없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계산기를 허용하여 동일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247.89 곱하기 368.2 나누기 17.65 여기서 2951.76의 제곱근을 뺀 값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를 보는 순간 긴장이 확 몰려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는 종이를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떠올렸어요. 모든 수는 단계마다 정리하면 반드시 답이 있다. 먼저 1247.89 곱하기 368.2부터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갔어요. 1247 곱하기 368 그리고 소수점 부분을 따로 복잡한 계산도 단계별로 나누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종이에 간단한 메모만 적으며 대부분의 계산은 머릿속에서 진행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가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는 뜻이었죠. 2951.76의 제곱근 계산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차근차근 접근하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답을 말했어요. 24.1927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파인만 교수님이 계산기를 몇 번이고 두드린 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박수로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전체 강당이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브렌트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제 방식을 끝까지 믿고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지며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파인만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셨어요.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김서윤 학생, 앉으세요. 교수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오만을 꺾었고 동시에 하버드의 틀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과에 암산 워크숍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강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한국식 암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 방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가르칠 수 있다니.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제 포럼을 본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암산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설레었어요. 좋아요. 저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나눌 준비가 됐어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이미, 큰일이야.
교수님이 나한테 워크숍을 열자고 하셨어. 정말? 와, 서윤아. 정말 대단해. 에이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 게시판에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어요. 김서윤 학생 수학교습. 한국 전통 암산법을 배워보세요. 포스터를 보는 학생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몇몇은 언제 시작하는지 묻기도 했어요. 브렌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윤, 정말 미안해. 처음에 너를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 워크숍 꼭 참여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첫 워크숍 날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암산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복잡한 계산도 단계별로 나누면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에이미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의 특별함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고마워, 에이미. 내가 옆에서 지지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할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암산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서윤아.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하버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여학생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는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후 복도에서 만난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암산 배우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저만의 특별함이 되었으니까요. 하버드의 수학 강의실 한편에 붙은 포스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의심의 시선이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당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